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무단 결제 사고도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데요. 쿠팡 가입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 이후 수상한 로그인과 해외 결제 시도를 경험했다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노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앱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온라인 낚시 쇼핑몰에서 $405,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10, 또 다른 미국 쇼핑몰에서 $194 등 $600가 넘는 돈이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딱 제 코스코 쓰는 거하고 딱 쿠팡만 쓰는 카드예요. 그거 아닌 이상 전혀 쓰질 않고 제가 쓴다 할전정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이 카드로 저는 긁지를 않아요. 유출된 3,770만 명 고객 정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정보는 없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지만 인터넷에는 쿠팡 사태 후 수상한 로그인 시도를 경험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보안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611만 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게임업체 넷마블은 최근 8,000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고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상품권이 최대 20만 원 무단 결제된 피해자가 73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각 계정 비밀번호부터 다르게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수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입력을 하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밑에 URL을 누르라든가 이러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떠도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처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심각한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우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LG U+입니다. LG U+의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일부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 측은 성능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통화 정보가 잘못 누출됐다며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의 AI 통화 앱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요약하고 이용자의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개인 비서 앱입니다.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 등 AI 전환을 꿈꾸는 U+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9분까지 익시오에서 일부 가입자의 통화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시오 가입자 36명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이 다른 가입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된 겁니다. U+는 익시오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저장하는 자료인 캐시 설정을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며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고 해당 고객들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통화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복구했고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작업 실수로 일부 가입자에게 잠시 정보가 노출됐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런 AI 개인 앱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U+는 최근 익시오에 카드사 정보를 결합할 계획을 밝히는 등 AI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결합될 때는 AI가 악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잘못 작동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상 보완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 U+의 잦은 신고를 접수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본격 개시됐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의혹을 파헤칠 상설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검찰 내에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검찰 수사 중 사라진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게 된 상설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특검은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현금 검수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 측은 수사 개시 첫날인 오늘 특검의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도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수사하게 된 특검팀은 60일의 수사 기간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장 30일 수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게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을 주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측과 이어준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 진술 등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안 회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증언을 번복한 거라며 그를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안 회장이 실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 회장에게 7,28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2,700만 원 상당의 자녀 허위급여, 800만 원 상당의 차량 등이 제공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MBC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직 임직원, 안부수 회장 등을 입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를 대가로 증언을 번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과 일부 초재선 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며 계엄을 옹호했는데요. 오늘은 계엄에 대한 사과를 비난해온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출연했습니다. 당내 입지가 좁아질수록
오히려 극우 쪽으로 더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 일정이 없는 주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출연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채널로 최근엔 12.3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계엄 사과 요구를 맹비난한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패악질을 시작했거든요.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계엄 사과를 거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가오자 국민의힘에선 과거 친윤으로 불렸던 이들마저 내란의 강을 건너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원내 지도부와 초재선 의원 25명이 고개를 숙이더니 어제는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계엄은 잘못됐다며 장 대표를 면전에서 직격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장 대표는 일부 강성 지지층만 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혐오 발언을 쏟아낸 유튜버의 입당 신청을 승인했고 연말에 예정된 극우 유튜버 연합 출범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극우와 계속 밀착하면서 당내에서마저 고립돼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